자, 통합과학 2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 내용은 교과서 18쪽하고 19쪽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교과서 18쪽과 19쪽 펴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수업하기 전에 먼저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 좀 알아봅시다. 전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 배웠죠? 빅뱅 우주론 배웠어요. 빅뱅 우주론. 그래서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으면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고,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허블이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 관측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 떠도는 빅뱅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연결해서 빅뱅 위에 어떤 입자들이 생겨났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에요. 원래 이 단원 제목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죠.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인데 우주 초기를 먼저 알아야지만 우주 초기엔 그럼 뭐가 있었죠? 네, 빅뱅 있었죠. 그 빅뱅이 있는 걸 알아야지만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쪽 보니까 재밌는 그림 나오네요. 여기 물질이라는 게 있고 원자,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림 보이나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죠, 원소. 자, 그런데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를 알기 위해서는 물질들을 이루는 입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뭐 물질은 주위에 많죠.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기처럼 돌멩이도 있죠. 이런 물질들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남는다? 원자가 남는다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들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원소 기호라는 걸 통해서 원자를 표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도 외우고 했죠. 수헬립의 붕탄질산 하면서. 자, 이런 원자들을 이제 기술이 좀 좋아지면서 이 원자들 이제 쪼갤 수 있게 됐어요. 원자를 쪼개서 봤더니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뭐가 있다? 전자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자. 자,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예, 원자 핵하고 전자가 로 되어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요 원자 핵이 있는 걸 찾아낸 게 1911년대예요. 자, 1911년대 기술로는 이 원자 핵을 쪼갤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원자 핵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충돌을 시켜서 그 충돌시킨 거에서 원자 핵에서 튀어나온 물질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원자 핵은 원자 핵 이런 한 덩어리가 아니라 다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성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요 중성자가 발견된 게 1936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자 핵을 쪼개서 중성자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자, 그 다음에 요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되고 나서 이 당시 좀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입자 가속기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입자 가속기는 뭐냐면은 이런 원자 핵이나 이런 데 충돌시키기 위해서 입자를 말 그대로 가속하는 장치예요. 우리나라에도 포항에 있죠. 그 입자를 길게 가속시켜서 고밀도 에너지를 원자 핵에다 이렇게 충돌을 시켜서 봤더니
이 원자핵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쿼크라고 불러요. 쿼크. 자, 그러면 쿼크를 더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쿼크를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니까 원자핵은 쪼갰는데 전자는 쪼갰나요? 안 쪼갰나요? 안 쪼개졌죠? 예, 원자핵에 비해서 전자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자하고 쿼크 같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런 물질의 기본을 이루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기본 입자, 전자. 물론 기본 입자는 전자, 쿼크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전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나 쿼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쿼크도 그리고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우주 속에 만들어진 원소를 설명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물질 입자를 쪼개면 뭘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 원자는 종류가 교과서 잠깐 볼까요? 네, 28쪽, 29쪽에 나와 있죠. 교과서 28, 29쪽에 보면 한 118종의 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그런 원자들로 물질이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를 다시 쪼개보면은 전자와 원자핵으로 나눌 수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원자핵은 어디에 있냐? 원자의 중앙에 있고 여기 이렇게 크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전자핵하고 원자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쨌든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쪼개면 뭐하고 뭘로 쪼갤 수 있다?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다시 쪼개면은 쿼크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전자하고 쿼크 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본 입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기본 입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 우리 중성자는 전기를 띈다 그랬어요? 안 띈다 그랬어요? 안 띈다 그랬죠? 근데 양성자는 전기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전자는 무슨 전기를 떼요? 마이너스 전기를 떼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서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원자 핵주의 전자가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자가 원자핵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에너지를 가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자핵 내 양성자가 5개 있다. 그럼 전자도 그 원자에 이루는 전자도 5개 있어서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전하량이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항상 중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를 우리 이룰 때 원자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리고 원자는 전자의 수랑 양성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상쇄가 돼서 중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원자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원자 핵이 전자를 붙들어 놔야 되겠죠? 거기까지를 간단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림 충분히 이해한 걸로 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 먼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같이 있는 줄을 좀 그을까요? 교과서에 줄을 잠깐 긋시다. 자, 교과서 18쪽하고 19쪽 폈나요?
네, 그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그림 밑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에 줄을 긋길 바랍니다. 자, 빅뱅이 일어난 직후 초기에는 쿼크 전자 등과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겨났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물질도 없었는데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드디어 이제 우주에 물질이 생겼는데 최초 생긴 물질들이 쿼크 전자 등과 같은 기본 입자예요. 기본 입자. 그런데 이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 쿼크나 전자들이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서서히 식겠죠. 그래서 이제 활발히 돌아다니는 쿼크들이 이제 온도가 식으니까 운동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양성자하고 중성자예요. 자, 그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양성자는 그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라서 이미 이때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겠죠? 자, 하지만 이때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빅뱅 이후 3분이 되었을 때 이 3분까지도 우주는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팽창합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3분이 됐을 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식으면서 드디어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따로따로 놀다가 드디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합을 해서 드디어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뭐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그냥 통합각에서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이해합시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이때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은 저기 이전에 만들어졌죠. 원자핵의 질량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됐냐면은 약 3대 1 정도 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주가 점점점 팽창해서 이제 온도가 더 식겠죠.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핵이나 헬륨 원자핵이 드디어 전자를 포획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자가 운동량이 커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원자핵이. 그러다가 우주가 이제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자의 운동량이 낮아지면서 드디어 이제 원자핵이 전자를 이제 포획을 합니다. 근데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니까 전자 한 개를 포획해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니까 전자 2개를 포획해서 헬륨 원자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전 우주를 떠다니겠죠. 그러다가 이제 원자들이 중력에 모여들어서 빅뱅이 일어난 지 한 4억이나 7억 년 후에 드디어 이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빅뱅이 일어난 직후 초기에는 빅뱅 전에는 물질이 없었는데 빅뱅 초기에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쿼크 전자 등과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겼고 그 후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점점 식으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이때 만들어진 양성자, 중성자는 운동량이 너무 커서 서로 결합은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다 한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이제 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양성자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헬륨 원자핵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 정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온도가 더 낮아져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전자 한 개하고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은 전자 2개와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빈 공간으로 그동안 갇혀있던 물질들에 의해서 충돌해 산란되던 빛이 드디어 이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점점 식어서 현재 관측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이 생긴 거는 빅뱅 후에 한 4억에서 7억 년 후에 생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PPT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까지는 물질에서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쿼크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이제는 거꾸로 배웁니다. 쿼크 배우고 양성자, 중성자 배우고 원자 배우고 원자핵 배우고 전자 배우고 그다음 원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빅뱅 직후에는 온도하고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결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입자들은 뭐밖에 없냐면은 쿼크나 전자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들이 이제 빅뱅 직후에 생성이 됩니다. 온도하고 밀도가 너무 높아서 얘네들이 결합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빅뱅 직후에 이제 우주 온도가 뭐 1조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쿼크가 너무 그 전까지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쿼크들끼리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온도가 좀 식으니까 쿼크들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쿼크들끼리 결합하면서 드디어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양성자는 그 자체가 뭐다? 수소 원자 핵이에요. 자, 그럼 우리 빅뱅 좀 지나서 뭐는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온도가 좀 더 이제 식었어요. 온도가 좀 더 식었는데, 보통 얘기할 땐 빅뱅 직후 한 3분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빅뱅이 지난 후 3분 정도 되면은 드디어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도 결합할 수 있는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수소는 어떻게 되죠? 수소는 양성자 그 자체가 그냥 수소라 그랬죠.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래서 얘는 빅뱅 만들어지고 헬륨이 되려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만들어진 것보다는 온도가 좀 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이제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헬륨 하나랑 수소 하나랑 질량은 당연히 헬륨이 크죠. 왜냐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양성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얼마 정도 된다?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지금 공간에 수소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물론 헬륨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따지면 얼마가 된다? 3대 1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자,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꾸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원자는 언제 생겼냐? 빅뱅 직후의 원자는. 빅뱅 직후의 원자는 얼마가 지난 다음에요?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원자가 생성돼요. 그러면 38만 년 동안 우주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죠.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럼 이때까지 전자는 너무나 그 많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핵이 전자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고 전자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지만 전자가 너무 활발히 운동을 하니까 원자핵의 플러스를 가지고 전자의 마이너스를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식으니까 전자의 운동량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원자가 어떻게 됩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이제 드디어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를 생성하기 시작해요?
원자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전에 생성된 원자 핵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소 원자 핵하고 헬륨밖에 없었죠. 그럼 이때 생기는 원자는 당연히 무슨 원자가 되겠어요? 예,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인데 아까 말했지만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졌으니까 전자를 몇 개 잡아요? 예, 한 개를 잡겠죠. 헬륨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인데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고 있고 양성자가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를 두 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잡아서 수소 원자핵은 전자 한 개를 잡아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은 전자 두 개를 잡아서 헬륨 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그럼 한번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그 교과서 아까 줄친 그 옆에 빈 공간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필기 하세요. 자, 한 다음에 일시정지 눌러놓고 필기 잠깐 하도록 하세요. 자, 일단 빅뱅 직후에는 뭐가 생겼다? 쿼크하고 전자가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겼습니다. 자,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드디어 이제 뭐가 결합할 수 있게 온도가 됩니까? 쿼크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쿼크가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든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생긴 양성자 하나가 바로 뭐다? 수소 원자 핵이에요.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거는 빅뱅 직후 1초도 안 걸려서 이게 다 생긴 내용이에요. 빅뱅이 일어나고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이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바로 뭐다?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 몇 개요? 2개. 또 양성자도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생긴 헬륨 원자핵하고 빅뱅 직후에 있는 양성자에서 이렇게 잘 비율을 맞춰보면은 이때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 약 3대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는 뭐다? 수소예요, 수소. 빅뱅이 지나고 38만 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원자핵이 뭐랑 결합을 한다? 전자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형성해요? 원자 형성하죠. 이때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할 때 아까 설명했죠? 네. 원자핵이 전자랑 결합할 때 수소 원자핵은 전자 하나, 산소는 헬륨은 전자 두 개를 잡죠. 그리고 이때 원자핵이 전자랑 결합하면서 드디어 빛이 우주로 빠져나갈 수가 됐어요. 그럼 이전까지 빛은 어디 있었냐? 전부 물질들한테 산란이 돼서 그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원자핵이 전자랑 결합하면서 빛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이때 빠져나간 빛이 지금 뭘 이루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우주 배경 복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빈 공간에 한번 적어 놓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한번 쭉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8쪽하고 19쪽에 아주 커다랗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엄청난 폭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빅뱅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둥그렇게 그림 그리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게 우주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시간이 오면서 우주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커지고 있죠. 보이나요? 네, 우주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노란색 보인가요? 노란색 이렇게 생긴 게 빛이에요, 빛. 자, 그럼 설명합니다. 자, 빅뱅이라면서 우주가 갑자기 어떻게 됐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 뻥 하면서 폭발이 나면서 우주가 엄청나게 커졌죠?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그냥 갑자기 우주가 팍 커집니다. 커지면서 이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여기 파란색으로 생겼는데 이 파란색으로 생긴 게 이름 뭐라고 해놨어요? 쿼크라고 해놨죠. 이런 쿼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쿼크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뭐도 있어요? 빛도 있고 여기 이 파란색인데 조금 작게 표시한 뭐도 있습니까? 여기 전자도 있죠. 여기 전자. 쿼크도 생기고 빛도 생기고 전자도 생겼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빅뱅이 빡 일어난 직후에 뭐가 생긴다? 기본 입자가 생겨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빛들이 입자들이랑 어떻게 돼요? 막 충돌을 하고 있죠. 충돌을 하면서 이게 여기저기 방향이 바뀌면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주는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만약 이 당시에 우주 밖에서 이 우주를 본다면 아무것도 있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기 계속 여기까지는 쿼크까지만 있죠, 그죠? 쿼크까지 뭐 전자 이런 것들이 있다가 갑자기 이 노란 거하고 빨간 게 생겨나네요. 그 노란 거하고 빨간 거 있는데 우리 빨간 거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그렇죠, 양성자라고 이름 붙여놨죠. 그럼 요 빅뱅 직후에 이제 쿼크만 있다가 전자만 있다가 드디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양성자가 생기는 겁니다. 또 양성자가 생기면서 또 뭐도 생겨요? 그렇죠, 중성자도 생겨요. 자,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요 양성자가 여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 원자 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직후에 좀 지난 다음에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데 뭐 결합을 못한 쿼크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전자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전자도 있고 쿼크도 있고 양성자 중성자도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쿼크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있죠.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다시 뭐가 되는 뭘 만들기 때문에요? 양성자고 중성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쯤 오니까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합을 하네요. 여기도 보니까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결합을 하죠.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그림 보니까 중성자 두 개하고 양성자 두 개 결합했으니까 이놈들이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이제 헬륨 원자 핵을 만든 거예요. 자, 처음엔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가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이 크기가 커지면서 식어가면서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결합을 하기 시작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결합하면서 드디어 핵이 생기죠. 원자 핵이 생깁니다. 자, 원자 핵이 생기면서 어떤 거는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렇게 해놓고 어떤 거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이렇게 결합하고 있죠. 물론 뭐 종류는 이것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헬륨 원자 핵이 생긴 요 시기로 대략 우리가 몇 분으로 보고 있다? 빅뱅 일어나고 나서 3분으로 보고 있죠. 게다 답답하겠지만 요 그림 위에 물음표하고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그게 이렇게 답이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3분이 지나고 쭉 시간이 흐르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드디어 이제 38만 년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몇 분이냐? 몇 분이 아니라 38만 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여기 양성자가 전자 하나 잡고 여기 두 개 있는 핵과 중성자가 전자 두 개를 잡고서 수소 원자도 만들고 헬륨 원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보이나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38만 년이 지났을 때. 3분이 지나서 헬륨 원자핵이 생기고 38만 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원자 핵들이 전자를 이제 포획을 해서 이제 원자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자 이루는 것들이 이제 우주를 떠다니면서 이제 뭐 성간 물질도 만들고 중력에서 축도하고 하면서 별을 만드는 거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요런 그림 보이나요? 요거 뭐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죠? 그 전까지는 빛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입자들이랑 이렇게 충돌해서 산란이 돼 버렸죠? 근데 이때는 빛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할 입자들이 없으니까 빛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죠. 이 빠져나간 빛이 식어서 지금 관측되는데 그 빛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됐을까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갑자기 우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주 크기가 커지면서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다 초기에는 전자하고 아니면은 빛하고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겼고, 이때 빛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입자들이랑 계속 충돌해갖고 여기저기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좀 지난 후면서 우주가 커지면서 식으면서 이 쿼크들끼리 결합해서 양성자도 만들고 중성자도 만든다 그랬죠. 점점 그러면서 쿼크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서 뭘 만든다? 원자 핵을 만드는데, 물론 양성자는 미리 만든 수소 원자핵은 있었고, 이때 주로 만들어진 원자핵이 이제 헬륨 원자핵하고 중수소 같은 거죠. 이때가 시간이 3분입니다. 그리고 38만 년 동안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38만 년 동안은 아직까지 전자를 못 포획하다가 38만 년이 지나서 이제 전자를 포획해서 원자핵이 전자를 포획해서 이제 원자가 되는 거죠. 원자. 그리고 원자를 만들면서 그동안은 이런 입자들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했던 빛들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빠져나온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좀 어렵죠? 자, 우리 그림 위에 물음표가 있죠? 빅뱅 후에 3분이 지났을 때 우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써보자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때 3분이 지났을 때 어땠죠? 그렇죠. 원자 핵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 달아봅시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자, 답 달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시정지 잠깐 눌렀다가 답 달도록 하세요. 자,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써보자 했는데, 38만 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뭐가 생겼어요? 원자가 만들어졌죠. 원자가 생성됐습니다. 드디어 원자 핵이 뭘 잡아내요? 전자를 잡아내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죠. 이 빛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시정지 눌렀다가 필기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우주 배경 복사 계속 얘기는 했는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주 배경 복사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될 때까지 빛이 없었던 건 아니고 빛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얘네들이 물질이랑 계속 충돌을 하면서 빛이 어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8만 년이 되면은 원자가 형성돼서 우주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물질과 빛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돼서 드디어 빛이 어떻게 된다?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그냥 그대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그 진동수가 클 텐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길어집니다. 이때 나온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이 점점점 길어져서 과학자들이 계산에 의하면 현재는 어느 영역에서 관측이 돼야 된다?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관측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한 결과도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관측이 돼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사실은 이론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이론으로만 있었는데 그 이론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가 최초 관측은 누가 했다?
펜지어스라는 사람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통신 그 안테나에 잡히는 미확인 잡음을 분석하는 과정에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인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자. 그래서 이 이후에도 탐사위성을 많이 띄웁니다. 대표적인 탐사위성이 코비 위성이라든가 더블메 위성을 띄워갖고 그 지구에서 측정하는 건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우주에서 측정을 해보자 해서 우주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지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주 배경 복사가 일부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우주 공간에서 모든 방향에서 다 관측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주 배경 복사 관측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주는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빅뱅 이론을 확실하게 이제 지지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빅뱅 이론이 조금 더 이제 우리 얘기하는 정론에 이제 가깝게 된 겁니다. 뭐 우주 배경 복사까지 뭐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람이라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우리 교과서 19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 물질들을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했는데 뭐 이제 금방 알 수 있겠죠. 양성자, 쿼크, 헬륨 원자, 수소 원자 했는데 당연히 수소 원자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뭐가 생겼습니까? 쿼크가 생겼죠. 그리고 쿼크들이 생겨서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었어요?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8만 년이 지나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어요? 수소 원자, 전자를 잡아 수소 원자 또는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죠. 가끔 다른 책 찾아보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리튬도 만들어졌다는데, 예, 그 책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거라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번.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했는데, 빅뱅 후에 우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가 팽창했죠, 팽창. 자, 우주가 그럼 팽창하면은 안에서 생긴 물질들은 그대로 있는데 팽창했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죠.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온도도 낮아져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온도는 내려가고 밀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습니다. 감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 단원 조금 어려웠는데 잘 이해했나요? 저 선생님 좀 걱정이 돼. 이게 수업 시간에 하면은 좀 얼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해를 못했는지 잘 감이 안 오네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커뮤니티 통하든가 아니면 공지 사항이 올려주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50쪽 한번 가볼까요? 51쪽 가봅시다. 51쪽. 자, 교과서 51쪽 폈나요? 자, 51쪽 보면 핵심 개념 적용하기 문제가 있죠? 우리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제가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나요? 자, 그럼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우리 빅뱅 우주론을 할 때 첫 시간에 배웠죠.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2번. 빅뱅 직후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죠. 네, 2번 맞는 내용입니다. 훨씬 뜨거워서 심지어 쿼크조차도 결합을 하지 못했었어요. 3번.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빅뱅 직후에 모두 만들어졌다. 우리 배운 내용이랑 좀 다르네요. 우리 현재까지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물질은 어디까지 배웠나요? 수소하고 헬륨까지만 배웠죠? 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는 쿼크 전자등과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겨났다. 빅뱅 이전에는 물질이 없었지만 빅뱅 이후에 드디어 이제 쿼크 전자등과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고 했었죠. 5번.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됐다. 요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죠. 자, 그럼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정답 몇 번인가요? 3번이에요. 3번. 이 정도 수준에서 학교 시험 문제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뭐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거나 그럴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일단은 첫 번째 1차 시차식 끝나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와 단원 같이 공부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어려운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다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세요. 그게 좀 더 좀 편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3차 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3차 시에 뵙시다.